안녕하세요. 오늘은 3주차입니다. 조건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파이썬에서 약간의 대표 예제라고 할 수 있는 숫자 맞추기 게임 기초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이유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어떤 조건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하고 특정 부분은 효율적으로 반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입니다. 즉 사람처럼 생각하기 위함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람도 거의 미리세컨드 단위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지, 이런 경우는 저렇게 하지 이렇게 조건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에도 조건문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문구를 나뉠 수가 있어요. 그게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조건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약어를 저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지난 시간에 약간의 기초로 배웠던 반복문이라던가 오늘 배우는 조건문은 파이썬뿐만 아니라 R, C, 자바, 기타 등등 어떤 랭귀지를 배우더라도 굉장히 기본이 되고 어느 정도에 있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필요한 예약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본인이 나중에 본인만의 예제를 풀 때 꼭 이 조건문과 반복문을 활용해서 최대한 예제를 푸실 수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건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예제를 보시면 날씨에 따라서 옷을 선택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안드로이드라던가 아이폰에서 어떤 앱을 다운을 받았는데 자동으로 오늘의 뭐 미세먼지, 그다음 온도, 습도, 날씨를 예측을 해서 외출하기 전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또 우산을 챙겨야 될지 등등 다양한 레코멘데이션을 해준다면 저희가 일일이 네이버 뉴스라던가 뉴스를 찾아볼 필요 없이 시간을 단축해서 준비물을 잘 챙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듯이 템프라고 하는 변수에 현재 초기 온도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온도를 센싱을 하다가 이 온도가 20도보다 커지면 얇은 옷을 입으세요라고 추천을 해주고 그게 아니면 두꺼운 옷을 입으세요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런 바이너리 셀렉션조차도 저희가 조건문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야 컴퓨터가 즉 코드가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차가 이제 갈림길에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참과 거짓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자, 바로 요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만족을 할 때 이 조건이 만족을 하면 인덴테이션이 들어간 들여쓰기가 돼 있는 요 명령어 부분을 수행을 하고요.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들여쓰기가 돼 있는 요 인덴테이션이 있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알아야 되는 것은 if와 else라고 하는 예약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if 다음에 콜론이 있어요. 이 콜론은 역시 예약어인데요. 이 콜론이 있다는 거는 그 다음에 문장을 꼭 살펴봐라. 즉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콜론 뒤에 있는 인덴테이션이 들여쓰기가 돼 있는 문구를 꼭 살펴보세요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else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수님 if 다음에는 조건이 있는데 왜 else 다음에 조건이 없나요? 자, if의 반대는 무조건 else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 라이팅을 할 때에도 비효율적으로 반복이 되는 부분은 생략을 할 수가 있죠. 코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코드 작성은 당연히 없어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if의 반대는 무조건 else이기 때문에 조건문을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else 뒤에는 if라고 하는 조건의 반대 케이스죠. 그래서 else 다음에는 조건문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else 다음에는 역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콜론이 있고 역시 꼭 들여쓰기가 있고 그 다음에 else에 해당하는 명령어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파이썬, R, 기타 등등 약간 인터프리터 기반의 언어들은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계 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만 실행해야 되는 부분을 이 들여쓰기가 돼 있는 명령어 한 줄, 두 줄, 여러 줄을 인식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여쓰기가 돼 있지 않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명령문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코드를 작성하실 때에는 저는 사람이지만 저희는 프로그래머지만 저희가 작성한 이 코드를 해석하는 객체는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즉 파이터 인터프리터 입장에서 자꾸 나는 지금 이 순간 컴퓨터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기계 입장에서 자꾸 코드를 작성하시고 코드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구체적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에다가 작성한 것은 말 그대로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 말고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이그젠플로 제가 작성을 해본 거예요. 근데 학생분들은 요거를 바탕으로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코드를 작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실 수 있지만 if하고 else는 예하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정색이 아니고 주황색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if 다음에 역시 콜론이 있고 else 다음에 콜론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if 다음에만 if라는 조건이 만족할 때만 실행돼야 되는 명령어가 들여쓰기가 돼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고요. else라고 하는 조건이 만족한 다음에 실행이 돼야 되는 부분 역시 들여쓰기가 돼 있고 명령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 초기화입니다. 데이터 초기화.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면 메모리 안에는 템프라고 하는 변수, 즉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공간이 아직 생성이 안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다면 기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실행할 때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은 일부러 다양한 에러를 내보세요. 그래서 temp assignment 10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지우시고 이 조건문을 실행을 하시려고 하면 분명히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에러는 temp is not found. 그죠? or is not defined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20도보다 크면 얇은 옷을 입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건 뭐죠? 온도가 20 이하이면 그죠? 춥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으세요. 요런 조건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럼 온도가 왜 항상 10인가요? 저희가 만약에 센서가 있다면 센서가 자동으로 센싱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주차, 2주차 때 배웠던 내용 중에 BMI라던가 화씨온도를 섭씨온도로 변환할 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받는, 즉 저희는 지금 센서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센서가 센싱한 값을 저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키보드에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겠죠. 그래서 inpu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요 안에 input이라고 하는 함수가 또 있고 요 안에 뭐라고 넣으면 좋을까요? 현재 온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걸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A를 눌러서 컨트롤 C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을 띄워서 붙여넣기를 할 텐데 학생분들은 아직 초보자이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처럼 카피 앤 페이스트 하지 마시고 직접 꼭 타이핑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쉘을 띄우시고 여기서 빈 파일은 뭐로 생성할 수 있죠? 컨트롤 N이라고 했죠? 왼손은 컨트롤, 오른손은 N을 누르심으로써 이런 식으로 untiled라고 하는 빈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 일단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F5를 누르시면 실행을 해달라는 execution 명령어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꼭 오늘 날짜 2020-03-24 뭐 언더바 본인의 4번 그 다음에 영어 이름 언더바 그 다음에 템프라고 해보시죠. 그러면 확장자 그죠? 파일 익스텐션이 자동으로 py로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invalid character in identifier 새로운 에러예요. 하지만 신텍스 에러죠. 문법 에러예요. 자, 한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확인이라고 눌렀을 때 커서가 여기서 깜빡거리죠? 그럼 이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고쳐볼게요. 왜냐하면 더블 쿼럴, 즉
더블 쿼츠, 쌍따옴표가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했을 때 파워포인트에서 아스키 코드와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달라서 그래요. 이런 경우는 융통성 있게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했을 때 현재 온도 말 그대로 한번 10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얇은 옷을 입으세요. 이렇게 나왔죠. 반면에 다시 한번 PY에 클릭을 하시고 수행할 때마다 어떤 파일을 수행할 건지 클릭을 하시고 F5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항상 어디에서 나오죠? 네, 결과는 항상 이렇게 쉘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현재 온도를 10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했더니 두꺼운 옷을 입으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학생분들은 항상 코드와 다각도에서 실행했었던 결과 화면을 동시에 프린트 스크린으로 카피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 워드 파일에다 붙이시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항상 살을 붙여주시고 작성하는 날짜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간단히 예제, 조건문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붙여넣기 하시고 이 부분에서 이제 저랑은 다르게 제 사진이었고 학생분들의 그 영어 이름과 4번으로 된 본인이 진짜 한 흔적을 붙이시는데 다양하게 전 2가지만 했지만 더욱더 다양하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만약에 온도라고 하는 거는 인테저 말고 실수 그죠? 플로트 값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트 input 대신에 만약에 플로트라고 하시고 인풋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미션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드디어 이제 숫자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숫자 게임을 보시면 1부터 100 사이 숫자를 저희가 키보드에서 타이핑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숫자가 맞으면 자, 조건문을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틀리면 게임이 종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학생분들 정말로 요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뜰 거예요. 그래서 Your Guess를 커서를 빈 공간에 클릭하시고 만약에 Guess를 누르시면 어떤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의 난이도 있는 예제가 드디어 나가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 모든 예제는 마치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듯이 문제를 읽고 최대한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답을 본다면 다음의 예제는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학생분들 제가 준비물 3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첫째 주부터 첫 번째는 개인 노트, 두 번째는 그다음 있다면 개인 노트북에 파이썬 설치, 그 다음 3번째는 준비물이 요 워드 파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실습 과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실습 흔적은 워드 파일에 무조건 최대한 붙여놔 주세요. 한 학기가 지나면 대략 100페이지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요 포트폴리오는 본인이 나중에 제 수업 끝나고도 파이썬을 이용해서 본인의 전공에서 어드밴스드 문제를 풀 때라던가 졸업하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거나 기본적인 어떤 예제를 풀 때 내가 어떤 내용을 풀었었지라고 하면서 예측해 보실 수가 있어요. 찾아보시고. 그래서 실습 흔적은 꼭 이 워드 파일에 꼭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노트에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같이 수업을 하실 때 수업 시간마다 잠깐 짜투리 시간을 주면서 이 부분은 필기를 하자라고 할 거예요. 그럼 노트의 맨 앞 페이지부터는 수업 시간에 챕터별로 맞춰서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트 맨 뒷부분은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파이썬을 배우면서 변수, 데이터, 모듈, 함수, 이하거 이런 큰 카테고리 대략 5개 정도를 계속 배우면서 살을 붙여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트 맨 뒷장부터 예하거 한 장, 한 페이지도 좋고요. 함수 한 페이지에서 한 장, 데이터 한 페이지에서 한 장, 변수 데이터에서 한 페이지 한 장, 모듈 한 페이지에서 한 장 이런 식으로 공간을 충분히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예하거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매번 수업을 들을 때마다 그 5개 카테고리의 끝부분에 살을 붙여나가야 됩니다. 근데 다닥다닥 붙여서 해놓으시면은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하거라고 하는 거를 한 페이지에서 한 장 놔두셨을 때 저희가 오늘 배웠던 건 예를 들면 if와 그죠? else죠. 사실 if, else 사이에 뭐가 있냐면
조건이 꼭 두 가지로만 나뉘지 않잖아요. 바이너리가 아니고 세 개 이상으로 나올 때에는 엘리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프라고 하는 거를 개수만큼 조건이 5개면 if, e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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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가 되겠죠. 그래서 시작은 else, if고요. 마지막은 시작은 else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시작은 if고요. 맨 마지막은 else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엘리프, 엘리프, 엘리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만큼 나열을 하고 맨 마지막에 else예요. 그래서 요거의 예약어의 의미는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그래서 요 조건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거 배웠죠, 방금도. 그래서 요 콜론이라고 하는 건 코드가 끝난 게 아니라서 다음 줄도 꼭 살펴보세요. 이런 뜻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저희가 그 숫자 맞추기 게임을 먼저 어떤 흔적을 남기시냐면 두 군데에 다 남겨주세요. 첫 번째, 개인 노트에 이때까지 배운 예약어 변수 데이터 모듈 함수를 가지고 이 숫자 맞추기 게임을 할 때 어떤 변수 몇 개가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지를 자기 생각을 먼저 하셔가지고 흔적을 남겨주시고 또 어떤 함수 몇 개의 함수가 필요할지 또 어떤 reserved word 예약어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에 먼저 본인이 생각한 흔적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숫자 맞추기 게임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 생각한 흔적 남기기 이렇게 해놔주시고 여기다 1번 자 변수는 몇 개가 필요하고 어떤 이름으로 본인이 생성할지 2번 함수는 몇 개가 필요하고 어떤 함수가 필요할지 3번 예약어는 어떤 예약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예약어를 사용할 때 문법이 어떻게 되는지 4번 모듈은 어떤 게 필요하고 혹은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다음에 5번 데이터죠. 어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흔적을 남겨놔 주세요. 어디에 남기냐면 흔적 남기기는 개인 노트에 연필로도 써보시고요. 왜냐하면 개인 노트에도 자기 손가락을 이용해서 생각하면서 라이팅을 해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프로그래머는 거의 99%를 먼저 노트에다가 설계를 하게 돼요. 아,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흐름도가 필요하구나. 나중에서 설계를 하실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플로우 차트 흐름 순서도 요런 거를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요런 건 나중에 그 슈도 코드화가 될 수 있고요. 요거는 결국에 나중에 알고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노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요 단계를 하진 않았지만 이거는 이제 향후 이렇게 할 것이고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개인 노트에 우리는 요 정도만 일단 남겨주세요. 그리고 역시 그 워드 파일에도 개인 노트에다가 잘 정리를 하고 뭐 지우개로 지우다가 뭐 볼펜으로 하셔도 좋고 뭐 X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정리가 되면 워드 파일에도 최종본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개인 노트에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 노트에도 남겨주시고 플러스 워드 파일에도 아래와 같이 최종 정리하셔가지고 깨끗하게 남겨놔 주시면 제가 적어도 이 친구가 생각을 2번 이상을 했고 최종적으로 워드 파일에 이렇게 남겼구나 요거를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숫자 게임이잖아요. 그러면은 숫자가 필요하겠죠. 숫자는 여기에서 1부터 100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테저 정수값이 필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와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비교를 해서 그 컴퓨터 숫자를 사용자가 맞췄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변수 2개 그리고 각각이 변수는 사용자의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변수, 저장해야 되는 변수, 컴퓨터가 랜덤으로 어떤 레인지 안에서 뽑은 랜덤 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약간의 로또하고 비슷하죠? 로또 같은 경우는 7, 8개의 숫자를 랜덤으로 컴퓨터가 가지고 있고 사용자가 그걸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 난이도가 낮은 문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숫자 하나입니다. 그리고 딱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알려면은 조건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조건이 일단 두 가지죠. 아까 온도가 높다 낮다처럼 여기서도 맞았다 틀렸다. 그럼 교수님 그 사이에 힌트를 주거나 조건문을 여러 개로 확장할 수 있나요? 당연히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숫자 맞추기 게임은 지금 기초 버전에서 응용 버전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볼 거예요. 그때 코드가 대략 10줄에서 예를 들면 최소 30줄 뭐 요 정도 되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함수는 뭐가 있을까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사용자한테. 그러려면 모니터에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프린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했을 때 그 숫자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랑 비교를 해서 같은지, 즉 산술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만 필요한 게 아니고 int도 필요하겠구나. 요 정도를 대충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요 정도를 저는 말로 했지만 학생분들이 여기에다가 노트에 먼저 정리를 해보시고 깔끔하게 정리되면 요 워드 파일에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일종의 요게 나오게 되면 요거를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설계.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어떤 스탠다드 포맷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플로우 차트 그리는 법, 순서도, 슈도코드 이런 거 나중에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일단은 코드가 첫 줄부터 어떻게 될지, 예를 들면은 사용자로부터 입력 데이터를 받고 컴퓨터는 어떤 숫자를 랜덤으로 뽑고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비교하고 맞았으면 맞았다, 틀렸으면 틀렸다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쭉 순서대로 나열한 게 일종의 순서도 및 슈도코드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역시 일단은 슈도코드화를 여기에다가 한글로 먼저 정리를 해주세요. 한글로 순서 코드의 흐름도를 순서대로 나열을 일단 해봐 주세요. 그래서 학생분들은 요거를 슈도코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한글로 나열을 한다던가, 한글 혹은 영어죠.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나열을 한다던가, 아니면 약간의 전문적인 대표적인 예약어를 이용해 가지고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논문을 쓰신다거나 뭐 조금 더 고난이도 있게 하려면 이 전문적인 예약어까지 해서 하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아직 저희 단계에서는 한글로 코드의 흐름도를 순서를 먼저 나열해 주세요. 그러면 교수님, 한글로 나열하고 저희는 궁극적으로 파이썬 코드로 변환을 시켜서 실행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 슈도코드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자, 슈도코드는 쉽게 말하면 요 중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슈도코드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주 짧게 참고 삼아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글을 항상 좀 편하게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봤다면 요즘에는 구글링에서 효율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슈도코드를 한번 보시면 한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슈도코드란 무엇인가? 간단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슈도코드 딱 치셔도 슈도코드, 뭐 파이썬, 슈도코드 표기법, 작성법 너무 많죠? 슈도코드가 뭔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말이 나온 김에 본인도 구글링해서 찾아보시고 여기에다가 본인은 구글링해서 어떤 키워드를 찾아봤는지, 저 같은 경우는 슈도코드였죠. 근데 어떤 친구는 슈도코드 아예 파이썬을 찾아보셔도 좋고 슈도코드 예제 이거를 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검색어 중에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한번 클릭을 해봤다. 그래서 요 화면부터 본인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슈도코드 여기 나오죠? 의사코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모듈이 작동하는 논리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이다.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에 따라 쓰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로 코드를 흉내내서 아직 완전한 코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슈도 코드만 봐도 아, 이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의사 코드, 슈도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샘플 코드로는 요런 게 돼요. 예를 들면 요런 식이죠. 뭐 진짜 코드는 아닌데 뭔가 반복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만족을 해가지고 포지션이 맞지 않으면 다음으로 들어가고 그게 아니면 뭐 클로즈를 한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요거는 파이썬 문법에도 맞지 않고 다른 랭귀지 문법에도 맞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드를 잠깐 흉내낸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슈도코드를 자유롭게 공부를 하시고 일단은 미리 넣어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진짜 본격적으로 나갈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도코드, 의사코드, 요 위치는 어디라고 했죠? 저희가 한글이나 영어로 일단은 먼저 요 부분을 학생분들은 꼭 해놔 주시고요. 슈도코드까지는 아직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고 싶은 친구는 조금 더 욕심이 있고 파이썬을 어디선가 노출을 해서 좀 잘한다 하는 친구들은 슈도코드도 역시 문법을 찾아보셔서 워드 파일에 남겨주시고 슈도 코드는 아니어도 파이썬 코드 실행은 근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하셔야 되고 슈도 코드에 대한 공부와 슈도 코드화 요거는 선택으로 해보셔서 여기다가 흔적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코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숫자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처음에 사용자한테 받아도 되고요. 아예 62로 박아 놓으셔도 돼요. 저희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넘버는 62라고 고정을 해놨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숫자가 아니고 컴퓨터가 가진 숫자요.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가진 숫자 62라고 했고, 그다음 사용자는 100부터 100까지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인투로 바꿔서 맞으면 맞았다, 틀리면 틀렸다. 그게 아니면 게임이 종료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교수님 그러면 이 숫자를 컴퓨터 가진 숫자를 62로 고정하지 않고 어떤 랜덤한 숫자 사이에서 받아볼 수 있나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숫자 맞추기 응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가 가진 숫자가 62라고 했고요. 그 다음 사용자가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아무거나 입력을 했을 때 너무 많죠. 1부터 100까지 100분의 1이에요. 확률이요. 그 중에 62를 맞출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그런 경우에 학생분들이 1부터 10까지 숫자로 레인지를 낮춰가지고 사용자가 1부터 10까지 숫자 10분의 1의 확률로 컴퓨터가 가진 숫자는 뭐 대략 7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몇 번 만에 맞추는지 한번 본인이 충분히 다각도해서 실행을 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인트와 인풋 함수를 한 번에 써서 한 줄로 썼죠. 그게 좀 더 좋습니다. 가독성이 높아요. 코드도 짧고. 근데 처음에 초보자들은 일단 숫자를 입력받고 그 숫자 가 S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S 안에 있는 변수를 인테저로 변경해서 맞으면 들여쓰기에서 맞았습니다. 틀리면 들여쓰기에서 틀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상태에서 맞았든 틀렸든 아무튼 한 번 하면 게임이 종료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들여쓰기가 돼 있지 않은, 즉 처음 코드의 시작 부분에서 물줄기가 동일하게 if하고 else 부분에서 시작된 이 프린트문으로 게임이 종료됐다를 출력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마지막 프린트문을 else의 프린트문처럼 들여쓰기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 흔적도 남겨놔 주세요. 그렇다면 틀렸습니다일 때만 게임이 종료됐다고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저희의 의도는 맞았든 틀렸든 이 조건문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문을 빠져나와서 무조건 실행돼야 되기 때문에 들여쓰기가 돼 있지 않은 첫 칸부터 프린트문이 실행되는 이 부분에 타이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각도에서 한 10가지 경우로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학생분들이 흔적을
어디에다 남겨주시냐면 워드 파일에다가 직접 본인이 정말 공부하시면서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인이 어떤 테스트를 그 다음에 숫자 범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했는지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변수 이름도 저도 아까 전에 갑자기 해석하면서 그 숫자 사용자 숫자와 컴퓨터 숫자를 헷갈렸잖아요. 그래서 요 변수 이름을 컴퓨터 언더바 넘버로 해주시고요. 요 s를 유저 언더바 넘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래서 변수 이름도 이 데이터가 예측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학생분들은 테스트를 하실 때 저랑 똑같이 그냥 코드를 단순히 타이핑하지 마시고 변수 이름이라도 꼭 본인이 그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더욱 지능화된 변수 이름으로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코드 상단에 주석을 다르셔야겠죠? 작성한 날짜, 작성하신 분의 영어 이름, 이 주제, 즉 여기서는 숫자 맞추기죠. 그래서 넘버 게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하시고 가능하면 이제부터는 각 명령어, 각 코드 줄 상단에 주석을 다 달아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이 코드를 이해를 하고 이 코드를 작성했는지 유무를 제가 주석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실습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 코드를 정말 작성했는지 유무를 코드는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물론 변수 이름 정도만 다를 수 있겠죠. 물론 중간고사 이후에는 코드가 좀 복잡해지면 코드 자체도 어떤 친구는 Y를 쓰고 어떤 친구는 for를 쓰고 어떤 친구는 코드가 10줄만 해 있는데 어떤 친구는 5줄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고사 전까지는 저희가 코드가 줄수도 비슷하고 사용하는 예하고도 문법도 거의 유사해요. 그런 경우 교수자가 해볼 수 있는 거는 각 코드 줄을 학생분이 스스로 해석해서 한글이나 영어로, 한글로 저희는 주석을 달 텐데 한글로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글의 표현은 다르다는 거죠. 물론 이해를 한 컨텐츠는 같아요. 하지만 표현은 다를 수 있죠. 저희가 워드 보고 일반 정말 어떤 수업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쓸 때도 어떤 학생이 표현한 것과 B라고 하는 학생이 표현한 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주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단에 주석 다르시고 각 명령어의 주석을 다르셔가지고 워드 파일에 캡처본을 붙여놔 주시면 제가 그 주석을 보고 이 학생이 정말 이해해서 이 코드를 생각하면서 작성했는지 작성하고 다시 한번 정말로 확실히 주석을 통해서 이해했는지 이런 걸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1장에서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조건문 if, else 물론 바이너리 셀렉션이에요. 2가지 정도에서만 살펴봤는데 숫자 맞추기 게임으로 조건문 기초를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예제 같지만 앞으로 예제는 요거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 반복문과 조건문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경우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플립트 러닝으로 본인이 개인 맞춤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컴퓨터에게 자꾸 말을 걸어보고 결과를 에러를 확인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